안녕하세요. 웹스토리버입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이펙트 6번째 자바스크립트 작업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바 jQuery는 요게 지금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들죠. 버벅이고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번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jQuery에서 안 되는 걸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우선은 이쪽에 가서 자바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마우스 이펙트 06번 해주고 자바스크립트 작업해 줄 거고요. 소스는 그대로 여기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네, 여기서 가져오시면 메인 소스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여기서 메인 소스 요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스타일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스타일도요. 여기서 네,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만 살짝 지켜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다가 확인해 봅시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줄 건데요. 우선은 별을 하나만 만들 거예요. 다중은 좀 이따가 작업할 거고 별을 하나만 만들 거라서 이쪽에 가셔서 요거는 현재 주석 표시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놔둘 거고 별이 조금만 더 커야 되니까는 이쪽에다가 폰트 사이즈는 8VW 이렇게 해서 바꿔 놓을게요. 요 정도 됐죠? 요거를 먼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짜리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 들어갈 거라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선언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은 이쪽에다가 콘스트라고 만들어서 워드라고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도큐멘트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해줘서 워드 W 이렇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워드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있죠. 이거 별 표시해 놓은 거 요거 하나 있기 때문에 얘를 우선 선택자로 작업해 놓을 거고요.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작업했냐면 지금까지는 렛을 만들고 여기다 x를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거는 보시게 되면 이쪽에다가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무브 이벤트 안에서 여기다 작업해 줬죠. 이렇게 작업해 줬습니다. 그죠? 여기다 마우스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함수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함수. 함수는 펑션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만들게 되겠죠? 함수 이름을 만들어서 작업해 줄 건데 함수 이름은 shadow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 주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작업할 때 여기 안에 함수 안에 만들긴 했습니다. 기존에도 만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x 값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는 이 값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함수를 선언해 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실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6번에 가서 확인해 보면 검사로 보면 이쪽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이 됐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실행은 바로 실행이 됐어요. 그죠? 실행했는데 이번에는 함수 안에 넣어놓고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는 1번이라고 작업해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요게 함수는요, 요렇게 실행 함수가 있어야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행하였습니다. 실행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호출 함수가 없으면은 실행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줘서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함수를 여러 개 써준다라고 하면 여러 번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저게 없어져.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여러 번 실행해 주시게 되면 여러 번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 우리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객체라는 것도 있죠. 객체는 이것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인데 이 데이터에는 속성과 속성 값들이 들어갑니다. 속성하고 속성 값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객체 안에는 배열도 조정할 수 있고 변수도 저장할 수 있고 기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라는 거는 이런 실행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객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배열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에 이렇게 저장해주면 데이터에는 여긴 다 들어가죠. 변수도 들어가고 배열도 들어가고 객체도 들어가고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공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공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될 땐 저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외워주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해가 됐을 때는 외울 필요가 없어지고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함수를 쓰면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로 그냥 쓰는 것보다 함수로 안에다 실행 함수를 넣어서 작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이죠. 기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다 가정하에 넘어갈 건데 이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좀 더 방식을 바꿔서 방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작업했냐면 여태까지 기존에 했던 거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줬잖아요. 마우스 무브라는 여기 작업해 줬는데 저거를 지금 보면 도큐멘트 써가지고요. 도큐멘트 쓰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도큐멘트 쓰시고 그 다음에 add event listener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무브라고 이렇게 작업해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업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함수를 써서 작업해 줬죠. 이렇게 작업해 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죠? 좀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해 줬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 줬는데 방식을 바꿔서 이 함수를 써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해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 이걸 따로 빼겠습니다. 이걸 따로 빼서 함수를 여기다 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함수 이름은 여기다가 shadow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섀도우를 이쪽에다 넣어줘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얼럿을 이용해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우스가 움직였을 때 이 함수가 작동이 되는 거죠. 이 함수가 작동이 되면 이게 경고창이 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우리가 항상 여기다 작업을 해줬어요. 이 안에 작업했지만 이제 따로 뺀 겁니다. 소스가 복잡해지니까 따로 빼줘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함수를 써서 작업해 주면 나중에 클래스 개념 가면 또 달라지겠죠. 차곡차곡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마우스 무브 바뀌면 바로 경고창이 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스타일을 바꿔갈 거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작업해줬는데 함수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함수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작업해 준 거고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시면 함수를 보시게 되면 함수의 사용 형태는 선언적 함수, 익명 함수,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 리턴 값이 있는 함수, 재개 함수, 콜백 함수, 내부 함수, 템플릿 리터럴, 화살표 함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건 선언적 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익명 함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익명 함수를 확인해 볼 건데 이렇게 함수를 써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작업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const라는 상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shadow 이렇게 작업해주고 여기 안에다가 변수 안에다가 함수를 써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 또 얼럿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작동이 되죠? 그죠?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함수를 선언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거를 이런 것들을 선언적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변수를 이용해서 작업해 주는 거 요거는 함수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익명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갈 건데 어쨌든 함수는 가장 기본 함수, 그다음 변수 안에 놓는 익명 함수 이렇게 작업이 될 수가 있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익명 함수를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써줬죠. 써줬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펑션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화살표 만들어주면 되죠. 이게 화살표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보통은 우리가 함수에다가 2를 적죠. 왜냐면 마우스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마우스 2는 이쪽 함수는 여기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움직이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함수도 여기다 2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시면 이거를 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 상태에서 가로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함수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랑 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언적 함수 쓰는 거랑 이렇게 익명함수 써서 화살표 함수 써서 생략까지 하는 거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겁니다. 함수 안에다 작업해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전 지우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익명함수를 만들어서 이름은 shadow라고 작업해주고 함수에서 변수 2값, 마우스값 가져와서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됐죠?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여기서 뭐라고 해줄 거냐면 콘솔 로그 작업해 주신 다음에 2의 값이 받아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2의 값.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해서 보면 받아오고 있죠. 이렇게 결과는 똑같죠. 우리가 쓰던 방법이랑 결과는 똑같지만 쓰는 스타일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조금씩 이제 한 단계씩 더 깊이 들어가 줘야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값을 구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jQuery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값, x 값 이걸 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따로 변수에 저장을 시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따로 우리가 저장을 시켜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렛이라 만들어서 x 값은 페이지 작업해줘서 여기다가 x 값을 출력하게 되면 이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오는데 여기 2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2라고 적은 다음에 확인해 보면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클라이언트 x 그 다음에 오프셋 x가 아니라 468 여기 보시게 되면 스크린 말고 페이지 x 요런 값들 그죠? 여기 요런 값들을 똑같이 갖고 오는 건데 요거 쓸 수 되고 여기 x라는 값 있죠. 요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x라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x 여기도 x 이렇게 적어 주시면 어차피 값은 똑같이 갖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인데 이거를 짧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짧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콘스트라는 상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객체를 만들 겁니다. 객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속성하고 값을 넣을 수 있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속성값은 들어갔지 않았지만 x랑 y라고 작업해주고 이쪽에다가 2라고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건 이렇게 작업해줬죠. 작업하고 나서 이쪽에 다시 여기다가 뭘 출력할 거냐면 x의 값을 출력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에 x의 값 이렇게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49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x의 값은 2 해주면 x의 값은 뭐냐면 2x 값이 되는 거예요. 2에 마우스에 있는 값 중에 x의 값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여기에 출력시킨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랑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살짝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구조 분해 할당이라고 얘기해요. 구조 분해 할당 이런 걸 구조 분해 할당이라고 하는데 구조 분해 할당이 뭐냐면 배열이나 객체 속성을 해체해서 그 값을 변수에 담는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배열 같은 거 이런 거 작업 들어갈 때 여기 예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에 x 값을 x라고 칭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객체나 보시게 되면 객체의 속성이나 배열 속성을 해체하는 거죠. 해체해서 새로운 변수에 담을 수 있는 표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분해 할당.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처음에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단축해서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여기서 2의 x값, 2의 y값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당시켜 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얘를 여기서 할당시켜주고 얘를 할당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구조 분해 할당, 구조를 분해해서 다시 할당시켰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조 분해 할당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이렇게 작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jQuery에서 작업했던 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변형시켜서 작업해 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스타일이 다른 거죠. 조금씩 선진화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시면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또 반복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콘스트 만드신 다음에 또 렉트라고 만들어서 여기 섀도우 워드 이 워드 있죠? 워드에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신상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얘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이런 것도 또 다 알아낼 겁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렉트는 C죠. 그래서 여기다가 신산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은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얘 키, 몸무게 뭐 다 나오죠?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왔죠.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뭐 해줘야 돼요? 마우스 값 설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작업했던 마우스 X 값은 똑같이 여기서 작업해 주면 되겠죠. 현재 마우스 좌표 X 값에서 렉트의 레프트 값 빼주고 또 렉트의 위드 값에서 반 정도 해준 거 빼주고 그렇게 하면 너무 값이 크니까 이거를 나눠줄 거죠. 렉트의 위드 값에서 곱하기 5 정도 해주니까 이게 딱 적당하다라고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죠. 그래서 y도 마찬가지입니다. y 값도 마찬가지고 좌표값 y에서 렉트 탑 값을 빼주고 이 원리는 이제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하이트 값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공을 시켜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숫자 값들이 안 나오니까 가공을 시켜줘서 여기다 요만큼을 붙여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워드에다가 작업해 주죠. 스타일 줘서 여기다 텍스트 섀도우 줄 거죠. 이렇게 섀도우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줄 건데 아까처럼 요거 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텍스트 섀도우 줘서 요거 작업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요거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거 있죠. 요거를 요쪽에다가 또 줘야 되겠죠. 제이컬에서 했던 거. 그죠? 이렇게 작업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번거로워요. 그죠? 그래서 요걸 작업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 도큐멘트 작업해줘서, 뭐, 라이트에다 작업했을 때, 여기다가, 보통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 됐죠. 여기다 변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큰 따옴표 해주고 여기다 큰 따옴표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넣어줘서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마우스 X 값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자열과 변수 문자열은 플러스 큰 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하고 변수를 결합할 땐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말고 템플릿 리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언제 헷갈려요? 지금처럼 이렇게 누를 때 어마어마하게 헷갈리잖아요. 아까도 헷갈렸잖아요. 여기 헷갈릴 때 저는 지금 없는데 여러분도 그 탭 메뉴 위에 보시게 되면 이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탭 메뉴 위에 보시게 되면 요런 게 있는데 템플릿 리터럴 해서 요거 하나 복사해 볼게요. 요거 쉼표로 반대로 된 거 있는데 요거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죠? 요거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백팅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설정해줘서 문자열을 새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문자에다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달러 표시해줘가지고요. 달러 표시해줘가지고 여기다가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해요. 뭐가 편하냐?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열을 쉽게 그락하려면 이 템플릿 리틀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하시면 우리가 작업했던 이제 CSS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 섀도우 있잖아요. 요거 줬던 거. 이거를 쉽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아까는 되게 헷갈리게 줬는데 요쪽에다가 작업해줘서 쉽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 문자를 이용해서 백본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보기에도 CSS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는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10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요?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 뭐 넣어주면 돼요? 마우스 X 값을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10 대신에 요거 넣어주고 여기도 요거 넣어주고 요거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Y 값 넣어주고 이렇게 Y 값 그 다음에 여기도 Y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훨씬 편하죠. 네, 훨씬 편합니다. 보기도 좋죠. 이해가 되죠. 한 줄 돼 있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얘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데 얘도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됐죠. 여기다가 살짝 마이너스는 이렇게 주지 말고 여기다 줍시다.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줘서 확인해 볼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오호 이상해졌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졌네요. 그럼 수치값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우스 X에서
여기가 좀 틀렸군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여기다 작업해주고 마우스 넣어주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네, 부드러워졌죠. 훨씬 더 이런 식으로 그죠?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거 여기 작업해준 거 말고 전에 제이컬 했던 거에 보시게 되면 다시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그래서 6번에 가보시면 6번에 작업했던 거 요거 있죠. 요렇게 얘는 버벅이죠. 이런 식으로 버벅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똑같은 걸 비교해 보면 이쪽에 6번이랑 6번 제이컬이랑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이컬 해주게 되면 좀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죠? 확실히 틀리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돼서 이런 것들은 jQuery 말고 자바스크립트로 써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만 해주면 되니까 이쪽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주죠. 여기다가 출력을 해줄게요. 그래서 도큐멘트 써서요. 도큐멘트 쓰고 커리 셀렉터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X값 저거 넣어줬으니까 써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글씨 써줄 때는 텍스트 컨텐츠 써주신 다음에 마우스 X값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네 들어갔죠. 소수점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바꿔주는 거 우리 배운 것 중에 라운드 기억나시나요? 요거 한번 넣어줄게요. 그래서 마우스 X값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2개, 3개, 4개 해줘서 여기는 Y값 그 다음에 X2라고 작업해줬네요. 여기는 X2, Y2 이런 식으로 작업해줘서 여기다가 얘는 Y 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도 Y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됐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죠? 훨씬 더 부드럽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줬지만 워드라고 써놨기 때문에 글씨한테도 줄 수가 있겠죠. 글씨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클래스 줘서 WRD 이런 식으로 글씨한테도 줄 수가 있겠죠. 오예 글씨가 너무 커졌네요. 여기에 워드가 크게 들어가서 되나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글씨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움직일 때 범위를 조금 작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 5라고 곱해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면 움직이는 게 덜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살짝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값들을 변경시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씨에도 넣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보이죠. 워드 2개 넣는데 다중 선택이 되니까 또 안 되죠. 자바스크립트는 jQuery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jQuery는 버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걸 살릴 겁니다. 다시 워드를 살리고 워드 사이즈는 여기다가 4 정도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잘 되는데 다중 선택이 안 되죠. 다중 선택. 또 자바스크립트 이게 이제 힘든 거죠. 다중 선택 안 되는 거. 그러면은 다시 한번 다중 선택으로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살짝 주소 표시해주고 요거를 보면서 또 다중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중 선택으로 한번 마무리를 줘볼게요. 다중 선택하면 다시 for each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함수를 작업해 줄 건데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익명 함수를 써서 작업을 해줬잖아요. 익명 함수 작업해줬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우선은 이렇게 작업해줘서 똑같이 뭐 가야죠. 갑시다. 이렇게 갔는데 섀도우까지 작업해줬죠. 섀도우 작업해줘서 작업해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문제부터 뭐가 문제냐면 다중을 선택해니까 for each문을 써야 돼요. for each문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 함수 안에다가 for each문을 쓰면 되겠죠. 함수 안에다 for each문을 쓰면 됩니다. 우선은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작업해 볼게요. 윈도우에 add event listener 줘서 마우스 무브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함수를 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무브를 주고 작업해줬는데 여기에 도큐멘트 쳐서 커리 셀렉터 5를 줘야 되겠죠? 다중을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다 5를 줘야 돼요. 워드를 선택해서 개수 파악해서 각각에 줘야 되겠죠. 그래서 for each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for each의 대상, 엘리먼트, 여기서 엘리먼트는 워드죠. 워드한테 얘한테 화살표 함수를 줘서 여기다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컨스트 작업해 주신 다음에 x값, 여기서 x값이랑 y값은 마우스에 ex, ey 값에 각각 넣어줄 거다 라고 선언해 주신 다음에 또 컨스트 만들어서 렉트 만든 다음에 이쪽 누굽니까? 렉트는 워드죠. 워드, 우리가 보통 워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참고해서 볼 거니까 여기다까지만 주소 표시 해제시켜 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섀도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작업할 워드 하나 작업해 주잖아요.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올이 들어가야 되니까는 얘가 얘죠. 그래서 여기는 엘리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각각의 워드한테 get, binding,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렉트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 개 구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요거 공식 그대로 이제 이거 쓰시면 되겠죠. 요거 써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 섀도우도 이쪽에 가서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 여기도 써줄 거고, 여기도 써줄 거고. 됐죠?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다시 주석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주석 표시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아하, 뭐가 에러 났나 보네요. 네, 에러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죠. 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워드, WRD. 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엘리먼트 해줘서, 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요? 마우스 무브에 워드. 여기서 다중 선택해 줬으니까요. 워드는 요 뒤 워드 다 있죠? 워드 해줬고, for each문 써서 엘리먼트 해줘서 여기서 작업해주고, 렉트 작업해준 다음에 엘리먼트 이렇게 해서 마우스 X에 작업해주고,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아하, 워드가 아니죠? 그죠? 각각에 줘야 되니까는 우리 이 엘리먼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어 이렇게 줘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점은 각각 별 표시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느리지도 않죠. 훨씬 더 부드럽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범위가 크다라고 하면 좀 살짝만 주고 싶다라고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해 줄 수가 있죠. 어때요?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 여러 개 다중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 얘네한테도 여기한테도 워드라고 주시게 되면 얘네들도 인식할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죠. 이렇게 여기도 주시게 되면 해서 인식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느림이 없어요. 그죠? 부드럽게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인데 이렇게 작업해 줬는데 다시 또 이런 스타일로 컨스트 섀도우 해가지고 똑같이 변형시킬 수 있겠죠.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요거 출력되는 것만 다시 이쪽에다가 마우스 부분 있으니까 여기는 for each니까는 움직일 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주면 될까요? 이렇게 넣어줘서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네, 잘 됐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식도 알아야 되지만 이 방식 다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나중에도 이거 다 함수화 시켜서 이게 함수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여기 섀도우라는 거 만들어서 이 안에다 넣어서 작업해 줄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각각의 값, 엘리먼트에다가 각각에 넣어준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6번까지 잘 따라하셨으면 대단한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으면. 그래서 안 되시면은 또 제 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항상 주의할 점 여기서 분명히 막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살짝 복사해서 갖다 놓은 다음에 확인해 보고 되면 어디가 틀렸는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질 거고요. 다시 또 이제 업로드 해보죠. 여기서 샘플 해줘서 해서 09 해줘서 업로드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깃허브에 업로드 시켜서 마무리까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게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봤던 것처럼 요거 쓰는 법, 그죠? 그 다음에 익명함수 쓰는 법, 그 다음에 템플릿 일터럴 쓰는 방법.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면 이런 것들도 금방 또 익혀집니다. 반복해서 중요한 것들 많이 하다 보면 저런 것도 금방 익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구조분해 할당 같은 거 작업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객체와 배열 이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는데 이것도 이제 배열도 해당되는 게 있고 배열도 구조를 분화해서 할당시켜 주는 게 있고 객체도 구조를 분화해서 할당시켜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고 나중에 또 반복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 여기서 6번 6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번이라고 작업해 주시고 또 커밋 해주신 다음에 항상 흔적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흔적을 남겨주시면 항상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주고 작업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긴가? 네, 6번. 네, 6번까지 해줘서 자바스크립트 6번 해줘서 여기도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적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이펙트 6번째 예제 여기까지 작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